자, 지금 MBC가 윤석열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 욕설을 조작했니 안 했니 해서 고소 고발의 항의 방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 결의안까지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물론 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자, 이 속에서 우리가 MBC라는 집단 그리고 현재 이 민주당 이재명의 전략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과 MBC는 한 덩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종북 좌파 집단, 저는 종북이라기보다는 친북이라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친북 좌파 집단도 한 덩어리로 갑니다. 과거에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 대선 때의 효선 미순 장갑차 교통사고 사건, 또 2008년에 MB의 광우병 쇠고기 사건, 그리고 또 2016년 10월 달에 박근혜의 지금 국정농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탄핵, 이런 과정들을 쭉 바라보면요. 그 속에는 항상 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이 친북 제야 좌파들이라는 세력이 있고, 또 거기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언론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덩어리가 되어서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시동이 걸릴 때 터지죠.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때가 오지 않았다고 이런 판단이 들면 언론이 폭로를 해도 친북 좌파가 나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나서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면 이들이 나설 때가 언젠가 가만히 보면 2002년 대선에는 이해창 씨와 두 번째 대결이 있었죠. 그래서 노무현과 이해창의 대선 대결.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씨는 좌파 10년의 권력이 이명박에게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같은 이 인물에게 좌파 10년의 권력이 넘어갔다는 것. 그때만 해도 좌파가 처음으로 집권해서 10년 동안 따뜻함을 맛보았죠. 근데 그 따뜻함을 맛보았던 것을 다시 내놓기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자기 부정이 타이밍을 잘못 계산해서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가져왔죠. 자, 그런데 그때 보면 MBC가 불을 질렀죠. 광우병 쇠고기라는 거요. MBC는 그 이전에 황우석 논란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MBC가 작정하고 이 MB를 흔들었고, 그래서 MB 정권은 정권 무너지는 줄 알고 그야말로 난리를 떨었죠. MB 스스로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때 아침 이슬은 이 청와대 앞에 광화문 광장에서 불러대는 좌파들의 함성 섞인 노래입니다. 자, 그때 얼마나 벌벌 떨었는가는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어요. MB 쪽의 인물들이 저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은데 아주 와서 벌벌 떠는 이야기를 하더만요. 자, 그 다음에 MB는 중도 신용 상승으로 갔지. 그 이후에 이제 물러날 때까지 제대로 정치다운 정치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지금도 좌파에게 코를 끼어서 형 집행 정리를 하니 안 하니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테스트한 좌파의 이 힘이 정상적인 대선으로 갔을 때는 변수가 생길까봐 일찍 조기에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갔지요. 그래서 MBC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의 좌파 민주당과 또 친북 좌파 제야 세력이라는 사이에서 내관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의 좌파 언론인의 집단체입니다. 물론 MBC의 제3노조, 보수 노조가 있다지만 그 사람들의 힘은 극히 미약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 정권 때 MBC가 저를 2번 공격했죠. 한 번은 이 길거리 보수 아스팔트, 저는 사실 그 사람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일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 내용을 스트레이트인가에서 방송하면서 저를 섞었죠. 심지어 정체불명의 목동 아줌마까지 등장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2019년입니까?
그 여름에 8월 달에 MBC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행진도 하고 MBC를 둘러싸고 흔들었습니다. 또 재작년입니까? 2020년에 그때 11월 달쯤입니까? MBC가 방역 당국을 폄훼하는 정은경을 폄훼하는 자로서 저를 8시 뉴스에 거론했지요. 뉴스 브리핑을 언급하면서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MBC가 2번의 공작을 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합니다. 하물며 윤 정권에 대해서 결국 윤의 붕괴의 서막을 당길 힘은 MBC에서 나올 거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또 MBC가 아니더라도 MBC를 중심으로 어쨌든 방송이 파급 효과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좌파 진영의 오마이뉴스 그리고 한겨레, 경향 등이 있고 기타 또 중도 좌파 매체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핵심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MBC다. 그래서 이미 문재인은 자기 집권 기간에 MBC를 자기 산하기관처럼 만들어 놓고 그 상부에 지금까지도 MBC를 꽉 쥐고 앉아서 정권을 비판하는 틀을 짜놓은 것은 맞아요. MBC만 그런 게 아니라 KBS도 그렇고 SBS도 일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윤은 이번 미국 욕설 관련 논란 관련해서 MBC가 공식적으로 방송하기도 전에 그 내용을 갖다가 민주당 쪽으로 퍼뜨리고 SNS에 돌렸고 윤이 하지 않은 말을 가공해서 퍼뜨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MBC를 법적 대응하니 항의 방문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윤에 대한 반격으로 또 MBC를 지켜준다고 좌파 세력들이 MBC 앞에 모이고 민주당은 박진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윤이 MBC에 말려들면 그 싸움의 결과는 윤의 패배로 끝날 것이다. MBC가 너무 강력하다. MBC가 무적이다. 꼭 그런 게 아니라요. 저게 일종의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일종의 월남전 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언론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지금 윤이 MBC를 상대로 이기는 각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MBC 임직원 일동이 다 나서서 대통령 각하 잘못했습니다 하겠어요? MBC 문을 닫을 수 있겠어요? 자, 원래 MBC라는 게 박근혜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박문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 때 그 틀을 바꾸어 지금 좌파의 아성이 되도록 해버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윤이 여기에 대해서 이기는 부분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보면 동아일보 이경 칼럼 같은 경우에는 좌파의 조작 선동이 강교해지는데 윤은 버럭하고 무오류만 고집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의 대응의 탄력성이 사라졌다. 윤이 사과해야 자막 조작 공세가 힘을 얻게 될 거다. 윤이 사과하기 전에는 MBC를 공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정치 싸움에 말려들어봤자 본전도 찾지 못할 거라고 또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요. 자, 또 다른 중앙일보의 고정의 칼럼은 MBC의 진실 추구 노력. 그래서 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이라는 내용을 자막에 넣고 미의회 대통령 모욕 프레임을 강화했다. 내부서도 한쪽만 비난한다고 질타가 있다. 자,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 싸움의 결과는요, 솔직히 말하면 정권만 멍든다. 그래서 지금 MBC에 대해서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늪에 빠져들면 윤 정권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공격을 해대다가 마침내 저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지금 공개되지 않은 뭔가를 터뜨릴 수 있겠죠. 자, 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윤은 MBC 문제를 MBC로 바라보고 MBC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싸움에서 발을 빼고 한국의 이 친북 좌파 그리고 좌파 민주당 친북성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또 MBC 또한 친북적인 속성을 가진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맹분을 없애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어제도 언급했던
북한과의 밀무역의 실상을 폭로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코인 세탁한 돈이 해외로 송금되어 북한이 세계에서 해킹한 코인이 한국으로 보내져서 그게 한국의 이 코인 거래 시장에서 세탁이 되어서 다시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송금되었을 거다라는 코인 돈 세탁으로 총 한 10조쯤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정권은 그 끝이 중국 이후에 북한으로 들어갔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동훈이 미국 FBI를 방문한 것도 그거 아닌가 그런 해석까지도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제가 볼 때 지금 북한의 밀무역 관련해서 분명히 북한의 석탄을 한국에 가져고 와서 그것이 북한 석탄이 아닌 것처럼 해서 한전 관련 발전소에 팔리고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이 지금 북한으로 송금되는데 한국의 은행들까지 관련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홍콩 등에 있는 제3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결국 북한으로 들어갔을 거다. 또 더 나아가서 남한에서 이 원유를 가공한 정제유를 공해상에서 북한 배에 넣어주는데 제3국 국적을 달고 있는 배들이 가세했는데 그것은 한국의 배였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보기관이 관여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유엔이나 미국 또 일본 등이 이 한국 정부가 문가리 정권 당시에 이런 대북 밀무역의 배후에 있지 않나 의심하는 정황들을 여러 번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석탄 밀수 등과 관련해서 초반에 해양경찰 그리고 또 그 뒤에 검찰이 관련해서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이 형식적으로 사법 처리되는 모양새예요. 극히 일부만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북한 밀무역 관련되었던 배들이 부산의 선박수리센터 등에 보관되어 있다가 UAE 등 중동으로 팔려나갔다. 또 일부 배는 홍콩 국적 등으로 둔갑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충분한 내용이 한국의 국정원 또 한국의 검찰, 해경, 한전 관련 은행 그리고 또 여수에 있는 정유화학 기지 등에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용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윤은 지금 MBC를 상대로 하는 싸움, 개싸움,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기보다는 대북 밀무역을 갖다가 캐내서 쉽게 캐낼 수 있다고 봐요. 문제를 삼을 것인가 안 삼을 것인가 결단만 남았지 문제를 삼겠다고 작정하면 그 배후에 정보기관이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내용도 축적해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차피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해봤자 미국에서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대선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조만간 북한이 국제적으로 큰 사고를 칠 거고 앞으로 중국의 향배를 보고 대만 침공과 북한의 도발이 같이 벌어질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은 북한과의 미련을 접고 관련 기관에 있는 대북 밀무역에 관한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이건 한국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걸 국민 앞에 공표하고 수사해서 재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잡아들이고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유엔이 미국이 서방 세계가 다 대북 제재와 금수 조치를 취하는 하에서 한국이 북한에 석탄을 사주고 또 한국의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했다. 그거 돈 받고 줬겠어요? 그냥 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선박, 선주, 그리고 선장, 선원 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련 은행, 그 은행들 몇 개 잡아서 송금이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면 은행은 다 실토할 거예요. 금방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윤은 지금 MBC 하나를 가지고 잡겠다고 닭 잡겠다고 도끼 들어봤자 닭은 안 잡히고 온 사방에 피바다가 되며 자기 발등을 찍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닭 잡겠다고 도끼 들며 휘두르다가 실패하지 말고 딱 포인트가 대북 밀무역만 터지면 한국의 좌파 세력들은 궁극적으로 북한 추종 세력이고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보수 정권을 엎으려고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자, 윤의 은총을 입고 있는 수많은 수구, 골통, 보수단체, 아스팔트 보수라는 것들이 이야기에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것도 대한민국의 비겁한 보수의 참으로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은 이기는 방법을 택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MBC와 대북 밀무역이 관계된다고요? 자, MBC를 직접 잡으려기보다는 대북 밀무역의 진상을 공개하면요, MBC가 그것을 어떻게 보도하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국의 언론이 이런 진실들을 파헤치지 않고 다 덮으면서 어떻게 왔는지 까발리게 되면 MBC 같은 것은 언론이 아니라 좌파 선동의 앞잡이에 불과하다. 조작 방송의 앞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